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요새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시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9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주택 자금 구입에 있어서 부모님 찬스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 찬스를 쓰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나 뭐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명시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관련해서 증여 공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상속 공제에 관한 부분도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짚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좀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여 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총 6억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배우자한테 내가 주어도 사실 그게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6억은 그러니까 10년을 통합산해서 6억까지이기 때문에 6억을 매번 때마다 6억이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10년 이내에 6억을 나눠서 증여를 하시던가 아니면 한 번에 증여를 하시던가 이런 경우에 6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아무래도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원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 직계 비속한테 되는 그 공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성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있으니까 주식 가치는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올라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면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또 10년 단위로 2천만 원 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추세가 이제 사위나 며느리 그 밖의 친족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를 증여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거를 이제 너무 증여세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나눠서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를 끼시는데 그때는 보통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헷갈리시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증여라는 게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세를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이제 받는 사람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 외조모 엄마, 아빠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예뻐해서 5천만 원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5천만 원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할아버지한테 받는 5천만 원도 공제가 되고 아버지한테 받는 5천만 원도 공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다 합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기 때문에 총 1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받으면 나머지 5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직계 존속이면 그 모든 그 직계 존속의 범위를 다 포함해서 합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하고 싶을 때는 1억이라고 똑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억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증여세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계신 경우에 세대 할증이라고 해서 30%가 할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1억을 받는 거와 할아버지한테 1억을 받는 거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를 이제 할증 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한테 받을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가 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제가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성년자한테 증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자녀가 어릴 때 좀 증여를 해두면 차후에 10년 이후에 또 새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증여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또 뭐냐면 증여세 대납액이라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 1억을 하셨다고 하면 그 중에서 증여세 나오는 게 500이 채 안 됐을 텐데 그 금액까지도 증여를 했다고 봐서 일반적으로 받은 증여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세 대납액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공제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혼돈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영상에서도 증여라는 게 이제 사전 증여라는 그 10년 내에 합산된 것들을 이제 누락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내가 증여한 게 없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증여공제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자녀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를 꼭 잊지 않고 적용을 받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제 보험금 같은 게 수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익자가 장애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도 충분히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해도 사실 관리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회사에서도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이제 장애인 그 자녀로 설정을 해두시면 자녀의 생존 기간 동안 5억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특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데, 추가적으로 이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된다면 추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불산입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장애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특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을 간단히 이제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상속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영상을 또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상속공제에 관한 이야기만 여기서 간단히 해볼게요. 이제 상속공제라는 거는 증여와 마찬가지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속에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가 있고요. 인적공제라고 해서 상속도 1인당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그리고 뭐 미성년자 공제, 그리고 연로자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 이제 배우자를 제외한 공제가 있고, 장애인 공제, 또 기대 연명까지 고려한 장애인 공제가 있고요. 기초공제 2억이 있어요. 2억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제 그 자녀 공제들 등등을 포함해서 이 금액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서 합산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공제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안에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5억까지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5억 원은 넘어야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후에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최대 한도 3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30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건 배우자가 받을 재산이 그 정도까지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뭐 배우자의 경우에 굉장히 특수 상황들이 많아서 뭐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했든 아니면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던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왜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되느냐 좀 취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배우자가 받아서 또 나중에도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중으로 또 상속세를 내는 상황 때문에 아마 배우자 공제에 대한 좀 한도를 넓혀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5억이 된다. 상속세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 배우자가 있냐 없냐를 저도 묻게 되는데, 그때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일단 1주택이어야 되고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10년을 동거를 하셨다 하면 최대 이제 5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그게 이제 6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주택인 상태로 계속적으로 동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릴 땐 당연히 부모님하고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부모님과 10년 동안 동거주택에서 거주했다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이신 분들도 사실 지금 상속세 부담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증여공제의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증여공제, 배우자 6억까지, 그리고 성년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 그리고 그 밖에 사위나 며느리 1천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0년이 합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증여 계획 잘 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5억이냐 10억이냐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가 이제 이런 증여나 상속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속세에 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